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연애 때는 착한 남편이 참 좋기만 했는데 결혼해 살고 보니 착한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봉일 뿐이고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피해만 보게 되더군요. 그래도 천하의 못된 사람보다는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희 남편도 착하지만 남들에겐 그래도 제 밥그릇 챙기는 행동들을 곧잘 하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서만은 그렇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혹시 예상들 되시나요? 시어머니냐고요?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어머니니까 하고 이해라도 되죠. 제 남편이 끌려다니던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형제라곤 아주버님 딱 한 분입니다. 뭐 남자 형제들은 그리 끈끈할 것도 그렇다고 아주 남도 아닌 그런 관계들을 유지한다더니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도 딱 그 정도의 형제였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중학생 무렵부터 단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아직 살아 계시지만 그 시기부터 둘이 살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미국에 있는 이모님이 초청을 해주셨다며 다 정리하고 미국에 넘어가서 살자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한창 사춘기이고 예민한 시기였던 아주버님은 곧 죽어도 미국에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고, 사람은 서로 가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당신들 때문에 굳이 싫다는 자식들을 다 끌고 갈 생각이 없으시다며 남편과 아주버님은 한국에 남겨두고 어느 날 호련히 미국으로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 아닌가요? 저도 남편에게 그 말 듣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더군요. 물론 지금도 미국에 거주 중이십니다.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아주버님과 단둘이 한국에서 살았고 근처에 사시던 이모님이 가끔씩 오셔서 형제의 기본적인 생활을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며 용돈은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셨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형제가 끈끈할 만도 한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저희가 먼저 했고 아주버님은 저희 결혼 5년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2살 차이, 아주버님과 형님은 7살 차이로 형님이 저보다 나이는 더 어립니다.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니 존칭을 쓰며 형님으로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부족하게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도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고 집을 사려고 계획을 해 돈을 모아도 꼭 목돈이 지출되는 일들이 생겨 집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반면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는 확실히 돈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자산 규모며 얼마나 모아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결혼하면서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집을 한 채 사셨고 그곳에서 형님과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작은 가게를 내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가며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아주버님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을 하나 내었고 형님은 아침 저녁으로 필라테스와 요가를 하러 다니며 낮에는 소일거리로 영어 공부방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랐지만 솔직히 형님의 삶이 부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일이 잘 되는지 형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버님이 사주었다며 각종 액세서리, 가방 등의 선물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렸고 때마다는 문화생활에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책을 보는 모습, 산책하는 사진들을 올리더라고요. 영어 공부방도 제법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그만두고 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가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았을 때였고 아주버님의 부동산이 주변에 다른 경쟁 부동산 없이 딱 하나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손님들이 꾸준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한 달에 순수익이 기본 1,000만 원은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각자의 삶이니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저의 삶을 안타까워하면 안 되지만 그땐 저도 어렸는지 같은 형제인데 참 능력이 다르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해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데 형님은 어쩜 점점 더 여유로워지나 싶더군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럽니다. 아주버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신도시 근처에 다른 신도시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가서 살아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신도시라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청약이 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가게를 하고 있는 거고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있는 여유자금에 빚까지 얻어 집을 산다는 건 우리에게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우리의 여건상 쉽지 않은 거 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선 청약을 넣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부족한 돈은 아주버님이 다른 조건 없이 보태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 말에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니 신도시에서 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다면 좋지. 그런데 형님한테 돈을 빌리면 한 달에 이자며 이런 건 어떻게 되려나? 자기야, 우리 형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빌려주는 거지. 이자?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래. 형은 아이도 없고 형수님이랑 둘이서만 살잖아. 그간 모아놓은 돈도 많다 보니 그 정도 이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빌려준대. 그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형한테 그냥 빌려주는 돈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면 하라고. 청약이 돼야 뭘 해도 하는 거니 우선 청약 뜨면 넣어보기나 하라고 하더라고. 남편의 생각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선뜻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신도시에 청약이 뜨기만을 기다렸고 몇 번은 계속해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셋째가 찾아왔고 다자녀로 청약을 넣으니 당첨이 되더군요. 기뻤어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아주버님에게 알렸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를 위한 선물이라며 집 구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당신께서 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론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사는 전세 보증금 빼고 융자 받으면 될 것 같으니 마음만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주버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간 마음으로 의지를 많이 했고 저희가 아이가 셋이다 되니 아등바등 사는 모습에 짠해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그런 거라며 그냥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형님과 두 분이서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카들을 참 예뻐해 주셨고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잘하면서는 서로 대면대면 했는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각자 가정을 일구면서 형제의 소중함을 서로 알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우리도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아주버님의 호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여유도 생기게 되지 않냐고. 그리고 그만큼 아주버님과 돈독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부의 족쇄가 될 줄은 몰랐네요. 언제인가부터 사람 좋았던 아주버님은 그 좋은 모습으로 저와 남편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탁이기에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들어주었죠. 남편에게는 오전에 부동산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놔 달라고 하였고 어려운 부탁 아니었기에 남편은 큰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난 뒤 매일같이 아주버님 부동산에 오픈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10시나 11시쯤 아주버님이 출근을 하면 저희 가게 오픈 준비를 하러 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께서 지금 부동산하고 있는 옆 동네에 부동산 2호점을 낸다며 상가 매입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그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출은 좀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아주버님께 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굉장히 서운하다는 식으로 불같이 화를 내더라네요. 저희 집 명의가 제 남편의 명의라고 해도 엄연히 따지면 자신의 집이 아니냐고. 저희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전에 현금으로 산 집인데 왜 그 집으로 대출도 못 받냐고 난리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그때 집 사는데 돈 보태준다고 할 때 거절했던 건데 형이 너무 강력하게 말해서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건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보다. 내가 집 사는데 들어갔던 돈은 형에게 돌려줄게. 그러니 우리 돈 문제로 서로 얽히고 감정 상하지 말자. 내가 그때 실수했어. 판단을 잘못했어. 형이랑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려면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서로 도움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 얽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자 아주버님께서는 가게 하면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와서 자신의 동생을 위해 베푼 아량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냐며 건방지다며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잘 지내던 형제 관계가 돈 때문에 금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형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몇 년 살았으니 이제라도 다 돌려주고 우리의 분수에 맞게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청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세 보증금에 융자 더 받아서 처음부터 대출이자 내어가며 살면 되었는데 아주버님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 결과적으로 수락을 했으니
이제라도 아주버님 돈 돌려드리고 대출을 받아 그 돈 갚아가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돈을 줘도 받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며 형제 사이 그만두자는 것으로 알겠다며 그냥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 3억만 받아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대출 3억? 받아서 드릴 순 있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집 청약 받아 들어올 때 들었던 3억 7천만 원을 아주버님께 돌려드리면 마음 편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완강 이야기하였고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결국엔 집을 담보로 3억의 돈을 아주버님에게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모두 미국에 계신 상황에서 형밖에 없는데 형과의 사이마저 소원해주고 싶지 않다면서요. 솔직히 화가 났지만 남편의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마저 결국엔 우리 몫일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자는 아주버님께서 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고 그 사이에도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임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더 늦기 전에 시험관 시술을 하였는데 2번 만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저도 아이들이 있는 입장에서 너무 축하했어요. 임신은 충분히 축하받을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또다시 생겼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짧을 땐 2주 간격,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형님 역시 그러한 주기로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일 특성상 손님들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대부분의 일정은 손님의 일정에 맞춰야 하다 보니 미리 예약한 산부인과 일정에 아주버님이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때면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 형님의 산부인과 일정에 제가 따라가 주길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초기라 운전도 조심해야 할 때이니 썩 내키진 않아도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가 주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안정기에도 같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운전하실 줄 압니다. 직접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저를 불러 기사를 시킵니다. 한 번은 제가 막내 어린이집에 참여 수업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아주버님이 손님과 스케줄이 생겼다며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오늘 막내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난 어떻게 하라고? 형님 차 있잖아요. 알아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보고 직접 운전을 하라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결혼 7년 만에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인 거 알지? 혹여나 싶어 내가 정말 얼마나 조심하는데 그런데 나보고 직접 운전을 해서 가라고? 우리 남편이라도 재수씨한테 매번 아쉬운 소리 하고 싶겠어? 그래도 나 걱정돼서 나 봐서 그랬던 건데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말하니 동서 갑자기 돌변한다? 형님, 제가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랑 우리 애를 위험에 빠뜨리겠다? 네? 형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랬든 저랬든 저에게 있어서 형님과 조카가 제 아이보다 우선일 순 없는 거잖아요. 형님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되게 아쉬운 소리 하는데 저에게는 이미 태어나 키우고 있는 제 아이가 당연히 더 우선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같이 못 가니 그렇게 아시고요. 택시 부르세요. 그럼 직접 운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나보고 혼자 가라는 거야? 그럼 보호자는? 지금까지 제가 형님 보호자는 아니었어요. 형님의 보호자는 아주버님이잖아요. 전 그간 기사 아니었나요? 아무튼 이제 나가봐야 해서요. 끊을게요. 그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내에게 재수씨가 그럴 수 있느냐고 아주 제 남편을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형수님 산부인과 가느라고 우리의 어린이집 행사에 제가 안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 도통 이해를 못하더랍니다. 그날 밤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야, 당장 짐 빼! 짐 빼서 이사 나가! 이것들이 도와주니까 아주 고마운 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말에 남편도 저도 속이 끓어올랐고 한마디 하라는 남편에게 손짓을 하고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주버님, 뭐라고요? 짐 빼서 이사 나가라고요? 이 집이 아주버님 집이에요? 재수씨,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나 본데 이 집 100% 제 돈 들어간 제 집입니다. 네? 아주버님 집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아주버님이야말로 기억이 왜곡되셨나 보네요.
이 집은 저희가 청약받은 집이고요. 저희가 능력 안에서 들어와 살겠다고 했는데 굳이 아주버님이 돈 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됐다고 했는데 저희 대출받으러 가기 전날 저희 남편 통장으로 입금해 둔 거잖아요. 선물이라면서요. 동생을 위한 마음이라면서요. 이게 동생을 위한 거였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하죠. 이 집 제가 투자한 겁니다. 제가 집에 세 채 있는 거 알죠? 저 상가 건물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제수씨 살고 있는 이 집도 분양가 3억 7천이었는데 지금 한창 호가라 10여까지 뛴 거 알죠? 제가 부동산 귀재거든요. 아주 쌀 때 사둬서 지금 시세 차이 많이 봐서 저 지금 이 집까지 60억 자산가란 말입니다. 아무 득도 없는데 제가 턱하니 돈을 내줬겠어요? 다 나름 그려둔 그림이 있었다고요. 이 동네가 전매 제한에 걸려있어서 언제 매입하게 될지 모르니 동생에게 청약받으라고 한 거고 운이 좋게 청약이 되었으니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권한도 저에게 있는 거고 시세 차익도 제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덕에 이런 집에서 살게 된 것을 감지덕지하지 못할 망정 지금 너무한 거 아시죠? 전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그만이라서요. 집 구해지는 대로 나가세요.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버님의 논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저렇게 상의하고 합의된 부분이라면 두말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동생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온다니요. 분명 저희가 청약받았고 남편의 명의입니다. 그래서 아주버니야말로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청약받았다니까요. 저희가 돈 한 푼 없었나요? 여기 들어올 때 이미 2억 5천은 보증금으로 있었고 나머지 차익만 융자받으면 되었는데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라며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주신 건 아주버님이었다고요. 그때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반은 저희 잘못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하자마자 아주버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고 남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걸 보더니 아주버님이 당황해하고 또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이름을 1억 2천 확인하셨죠? 일전에 3억 융자받아서 드렸으니 그건 먼저 돌려드린 것으로 하고 남은 7천만 원도 오늘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액 5천여만 원은 그간 저에게 빌려주셨던 3억 7천만 원이라는 원금에 따른 연이자 3.5% 따져서 지난 4년간의 총 이자예요. 이러면 저희는 원금에 그간 아주버님께 대여해 쓴 이자까지 모두 돌려드린 겁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아주버님은 제 말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지금 대체 뭐하는 거냐고 형제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냐며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이미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치신 걸로 제가 봤을 땐 두 형제 사이는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이사 나가라고 큰소리 치면 저희가 죄송하다고 더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꼴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형님 수발을 왜 들어야 하는데요? 한 번이나 가끔 할 수 있지만 아주 매번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소중한 애가 생겼는데 병원 예약일을 변경하든 아니면 혼자 가든 알아서도 할 일이지 무슨 동생네가 꼬봉 다니고 말이야. 아 됐고요. 이제 돈 처리 다 끝났으니 그만 가보세요. 가시라고요. 너무 성질이 나 그냥 아주버님께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렸고 도끼 어린 표정으로 퍼부어대는 절 보고는 아주버님은 씩씩 때문에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돌아나간 아주버님의 등 뒤에 대고 굵은 소금을 뿌렸어요. 재수 없어서요. 이후 아주버님은 두어 번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뭐라고 했지만 남편이 별로 개의치 않아 하며 그렇게 못마땅하면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대면하게라도 형제 사이가 유지되었을 텐데 아주버님의 호의인 줄 알고 받았다가 결국 형제 사이까지 멀어지게 되었네요. 가끔 늦은 밤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볼 때면 무슨 생각을 하나 마음이 공허한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다 달래질진 모르겠지만 저와 아이들이 남편을 많이 보듬어 주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